제 이름은 심우진입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꽤나 추웠습니다. 저는 낡은 모서리가 헤어진 코트를 입고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목에 양모 스카프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버린 신발은 젖은 보도 위를 걸으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옷은 그저 외피일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급 레스토랑의 유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금박으로 새겨진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골든 플레임, 골든 플레임. 안쪽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우아하게 광택이 나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반질반질한 표면에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스테이크와 와인의 향기가 문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뜨개질 모자를 고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적으로 따뜻함이 몸을 감싸는 듯했지만 이내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신발이 나무 바닥을 치며 내는 딱딱 소리가 레스토랑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저를 힐끗 바라보았고 일부는 금세 시선을 돌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는 뚜렷한 경멸의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2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훈 서버.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듯한 반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아마 길 건너편 식당을 찾으시는 게 아닐까요? 지훈은 팔짱을 끼고 조롱하는 미소를 숨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멈춰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잠시 동안 지훈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지만 곧 숨을 헛웃으며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여기 식사값이 얼마인지 아시긴 합니까? 가장 저렴한 요리도 10만 원이 넘는데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무시하며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 저는 이런 사람들을 평생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로 안내만 하면 됩니다. 결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반은 의심스럽고 반은 비웃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싶으시다면 모시죠. 그는 저를 창가 옆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아마도 눈에 잘 띄지 않을 자리를 의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드러났습니다. 의자를 빼주지도 않고 메뉴판도 주지 않았으며 물 한 잔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불필요한 물건을 내던지듯 걸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웃음과 대화 소리로 공기가 가득 찬 듯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성이 식사를 하며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쪽을 힐끗 보고는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테이블에서는 세련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 2명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힐끗 본 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말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가 자기 같은 사람들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한 명이 낄낄댔습니다. 좀 있으면 남은 음식 달라고 할걸? 다른 한 명도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저를 향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명확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부유한 사람들이 저를 깔보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메뉴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서버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지우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프런트 카운터에 서서 껌을 씹으며 휴대전화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메뉴를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귀찮고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뉴요? 손님 같은 분께는 밥 한 공기와 국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식사를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메뉴를 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좋습니다. 여기 계세요. 그는 메뉴를 가져와 제 앞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싼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계산할 때 놀라실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메뉴를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A등급 와규 스테이크로 주세요. 그리고 최고급 수입 레드와인 한 병도 가져다 주세요. 제 목소리는 명확하고 결연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지고 입은 충격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잘못 들은 것처럼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요리는 38만 원인데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메뉴를 단정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살짝 감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태양이 점차 사그라들었고 얇은 커튼 사이로 약한 햇살이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다. 레스토랑 내부는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다. 멀리서 직원 지훈이 다른 직원과 속삭이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봤어? 저 노인이 A등급 와규 스테이크를 주문했대. 그 요리가 38만 원이야. 그거 진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먹고 나서 도망갈 핑계 찾으려는 거겠지. 불쌍한 노인네들은 항상 저렇잖아. 둘은 희죽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내 귀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니, 그 순간 내 마음보다 더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과 말다툼하기 싫어서라는 것을 모른다. 15분이 지나고 드디어 내 와규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훈이 직접 트레이를 가져왔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정중한 서비스와 달리 트레이를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향기로운 와규 스테이크가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이 나며 맴돌았다. 진한 소고기 향과 레드 와인 소스의 향이 어우러져 우거든 침이 고이게 만들었다. 여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지훈은 날카롭고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네. 나중에 계산할 돈이 부족할지 모르잖아요. 그의 시선은 옆 테이블을 향했다. 젊은 손님 몇 명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가렸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천천히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스테이크는 완벽하게 익혀져 있었고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마치 레스토랑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식사를 했다. 한 조각, 한 조각, 포크를 드는 모든 동작이 느리고 신중했다. 나이프와 포크가 도자기 접시에 닿을 때 나는 부드러운 소리는 작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다. 처음에는 몇몇만 나를 힐끔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레스토랑 안에 거의 모든 손님이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30분 후 나는 식사를 마쳤다.
냅킨으로 입을 닫고 접시와 식기를 깔끔히 정리한 뒤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직원분,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레스토랑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모든 시선이 즉시 나에게로 쏠렸다. 아무도 눈길을 돌리지 못했고 마치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걸어오며 반쯤 감긴 눈으로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총 금액은 와인 포함 38만 원입니다. 지금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글을 올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레스토랑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른 손님들은 나를 응시하며 흥미로운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눈빛을 반짝였다. 분명 돈이 없을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갑을 잊었다고 핑계를 대겠지. 봐봐.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내 코트 주머니에서 나는 매끈한 검은 카드를 꺼냈다. 금속 재질로 된 카드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띠고 있었고 은은한 은행 로고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지훈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유령을 본 듯 하얗게 질렸다. 레스토랑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나는 카드를 지훈에게 건네며 한결 차분했던 내 시선에 승리의 날카로움을 담았다. 결제 처리해주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훈의 손은 카드를 받으면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손가락은 마치 카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떨렸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치며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점점 숨막히게 변했다. 손님들의 시선도 변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의심에서 충격과 경탄으로 바뀌었다. 저건 블랙카드야. VIP 고객만 가질 수 있는 카드잖아. 저 사람이 누구지? 저렇게 초라한 차림을 한 노인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 김민석 씨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가 지훈의 손에 있는 블랙카드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다. 블랙카드라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매니저는 방을 훑어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지훈은 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이 카드 주인이십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그는 급히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이며 90도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레스토랑 매니저 김민석입니다. 서비스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모두가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다. 손님들, 직원들, 그리고 조금 전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경멸의 시선도 비웃음도 없었다. 나는 시선을 들어 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내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람은 낡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인격은 낡아서는 안 된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 말은 종소리처럼 레스토랑 안을 울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그동안 많이 봐왔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고 뜨개질로 된 모자를 고쳐 쓰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내 뒤로 레스토랑은 완전히 조용했다. 조금 전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김 매니저가 지훈을 꾸짖는 목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갑자기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는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코트에 달아버린 신발을 신은 백발의 노인, 바로 저를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듯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검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 아래 빛나는 카드가 정적을 뚫고 반짝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바라보다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경멸은 이제 두려움과 후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 김민석 씨가 사무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에 있는 검은 카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곧바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둘러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도달하자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긴급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직원의 무례한 태도와 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 김민석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맴도는 정적 속에서 병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비웃고 무시하던 노인이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매니저가 저 노인한테 허리를 숙이고 있어? 저분 정말 부자인가 봐. 저 검은 카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세상에, 저런 카드는 주요 은행의 VIP 고객만 가질 수 있다잖아. 조금 전까지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자세를 바로잡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눈길은 몰래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2명은 동상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를 거지라 부르며 비웃었던 사람인데 서둘러 휴대전화를 치우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테이블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검은 카드를 꼭 쥔 채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매니저 김 씨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카드 돌려드리고 당장 사과드려. 지훈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허리를 숙이며 검은 카드를 두 손으로 받들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바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객님 아니, 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 행동은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서두르지도 화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서 천천히 돌리며 빛이 카드 표면을 반사해 지훈의 얼굴에 비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평온하지만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위로 흔들리며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돈이겠죠?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인격입니다. 그의 몸은 굳어졌고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은 낡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은 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낡은 코트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그렇게 싸게 팔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숨막히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조롱과 멸시 대신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마저 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 김 씨는 서둘러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심 선생님, VIP 룸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느리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VIP 룸이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를 고객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VIP 룸에 앉으라니요? 매니저 김의 얼굴빛은 어두워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심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서서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매니저 김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 선생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만했던 그들의 자존심에 각인되듯 말입니다. 유리문을 밀어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저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지훈과 매니저 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는 종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을 깔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깔보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햇빛은 제 등을 비추며 제가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나는 레스토랑 입구에 멈춰 섰다. 뒤에서 김민석 매니저의 간절한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심 선생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눈은 김 매니저의 창백하고 굳어진 얼굴에서부터 직원 이지훈의 고개 숙인 두려운 얼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다.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몇몇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멸로 가득하지 않았다. 이제 그 시선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김 매니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다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새롭게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의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공짜로? 나는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우스웠다. 사람들이 당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메뉴조차 내주지 않더니 당신이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왕처럼 대접하려 든다니.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김 매니저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우뚝 서 있었다. 김 매니저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지금은 저를 VIP 룸에 앉히고 싶다 하시면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내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더듬거렸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외모로 선생님을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한다고요?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눈은 근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었다. 지훈에서부터 나를 조롱하던 손님들까지. 사과라. 단순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자존심을 비수처럼 찔렀다. 나는 여기서 30분 넘게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메뉴 한 장 건네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블랙카드를 본 순간 모두가 허리를 굽힙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블랙카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대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 매니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지훈은 벽에 기대어 서서 손을 떨며 유니폼의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땅을 향한 채 눈길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 전 나를 비웃던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제 동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손가락은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정적을 가른다. 모든 이들이 나를 지켜보며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초 후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심 선생님, 박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은행 측에 연락하여 내 모든 계좌를 닫고 자금을 경쟁은행으로 전부 이체하라고 하십시오. 레스토랑 전체가 죽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
김 매니저의 머리는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다. 그의 눈은 커다래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흰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심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앞으로 달려들며 팔을 뻗어 나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심 선생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이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감히 웃음을 터뜨리지 못했다. 김 매니저는 무릎을 꿇을 듯한 모습이었다. 심 선생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계좌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 그들의 간청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유니폼을 마치 자신을 지탱하는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기억해두세요. 지훈, 사람은 재산이 가난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김 매니저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내 뒤를 쫓았다. 심 선생님, 제발 무엇이든 필요하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조금 전 나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나의 마지막 말이 레스토랑 안을 울렸다. 오늘 내가 블랙카드가 없었다면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대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저 문은 태양의 황금빛이 내 등을 비추며 내 그림자를 땅 위로 드리웠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산맥처럼 길고도 무거웠다. 거만한 자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자존심은 어떠한 부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니 거리 전체가 석양의 찬란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타오르는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제 얼굴에 부드럽게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의 향기와 늦은 오후에 약간 쌀쌀한 공기를 실어왔습니다. 뒤에서는 레스토랑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매니저 김 씨의 고함 소리, 화난 꾸짖음, 그리고 허둥대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실수의 희생양으로 지훈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닥을 쳐야 깨어납니다. 누군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변화합니다. 지훈, 매니저 김, 그리고 오만했던 그 손님들, 그들 모두가 오늘을 기억할 때마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번잡한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몰두한 젊은이들, 끝없이 이어지는 할일 목록에 생각이 가득 찬 채 바쁘게 움직이는 중년 사람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관찰하는 건 75세의 저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제 뜨개질 모자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길 건너편 제과점에서는 맛있는 빵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가게 진열창 앞에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까치발을 하고 서서 유리 너머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최대한 키를 뻗어 머리를 기울이며 더 잘 보려고 애쓰다가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 케이크 사줄 수 있어요? 정말 이거 갖고 싶어요. 소년은 간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돈이 부족하구나. 얘야, 다음 주에 사주마. 알겠지? 소년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을 떼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제과점 진열창 옆에 섰습니다. 가게 안의 직원이 저를 보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비웃는 시선도 없었고 속삭이며 조롱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케이크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제가 들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꼬마야. 이건 너를 위한 거란다. 제가 케이크를 소년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단다. 어서 받아. 소년의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런 후한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준 것은 단지 케이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아직 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녀는 케이크를 품에 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얼굴이 빛났습니다. 저는 제과점을 나서며 마음의 짐이 덜어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게 존중이었습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박 씨였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심 선생님, 자금 이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구계좌가 닫혔으며 새로운 은행에서 전액 이체를 받고 선생님을 특별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걸 볼 수 없었겠지만요. 고맙네, 박 변호사. 자네를 믿길 잘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은행에서 오늘 하루에만 10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며 선생님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건 내 돈을 잃었기 때문이지 태도 때문이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게. 만약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인격을 보라고 말하게.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도로 위로 황금빛 리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들의 옷으로 판단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때문에 진정으로 소중한 영혼들과 만날 기회를 놓칠까?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든 플레임에서 낡은 뜨개질 스웨터를 입고 나온 한 노인이 손에 명망 높은 검은 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지? 엄청난 부자인가 봐. 교훈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지 마라. 저 레스토랑 직원은 직장을 잃게 될 게 뻔하네. 저는 그런 댓글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성? 지위?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75세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조용히 살아온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심우진입니다. 75세의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돈 때문에 존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때문에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도 저는 그 거리를 걸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 케이크를 하나 사 먹고 스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산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인격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